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분 전에는 이제 재산세 마무리합니다. 예, 부가징수 절차 들어가죠. 첫 번째, 정기분 재산세는요, 정기분은 매년 똑같죠. 그래서 고지서에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 건축물, 그리고 선박항공기,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에 기재됐고,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기간으로 되어 있는 고지서가 나오죠. 그리고 주택은요, 주택은 한꺼번에,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데,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부담이 크니까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주택은 고지서가 몇 번? 2번 나옵니다. 부담이 크니까. 그런데 여기서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면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재산세는요, 시장군수는 이 정기분 이 9월달, 7월달이 안 됐어도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뭐요? 수시 부과할 사유, 그러면 뭐죠?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재산세 내라고 부과할 수 있다. 그게 수시 부과 징수예요. 그리고 1번 시장군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때 고지서 발부할 때 토지 있죠? 관할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되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한다. 강남구 안에 토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 강남구청장은 고지서 한 장, 토지는 한 장이에요. 그러면 토지 말고는 물건마다 각각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종류별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토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부 다 고지서 한 장이고, 이때 고지서 한 장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발부할 때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이 안 돼요.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죠.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산세 고지서 발부하는데, 이때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 있으면 따로 계산을 하되, 따로따로 고지서 발부하려면 행정상의 낭비가 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한다. 그래서 병기라고 하죠. 병기세, 부가세가 아니에요. 별도로 계산을 하되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법정 납부 기한했죠. 이 납부 기한 내 고지서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몇 프로? 100분의 3% 가산세가 적용. 고지서 받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가 붙고요. 또 하나, 납부기한이 지나고 1개월 지날 때마다, 지방세는 1개월 지날 때마다 만분의 얼마? 0.66%로 1개월 단위로 적용하는데, 요거 있죠, 요거 2번, 요거에 대한 뭐는 가산세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만 적용하고, 이때 미납부세액이 얼마? 45만 원 미만이면 2번 요건 적용하지 않고 일반 납부지한 가산세 3%만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붙는데, 그러면 한 가지 재산세에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지서 받고 납부 안 했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만.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할 때
물납이라는 게 있죠. 물납은 뭐예요?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으니까 물건으로 납부하라. 납세자 편의제도. 그럼 첫 번째, 물납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모아라. 초과. 1,0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도시지역분도 재산세니까 포함을 해서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이 가능한데, 이때 물납은 뭘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다. 강남구청장한테 고지서 날라오는데 서초구 부동산이나 송파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는 없다. 그죠?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그럼 물납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정을 해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허가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데, 불허가 통지, 이거는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불허가 통지가 나오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이에요. 10일 이내 관할구역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로 계산하느냐? 과세 기준일 현재 벌로 시가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납부하고 남는 건 환급을 해줍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납이 있고, 또 재산세 납세자 편의제도인 분할납부도 있어요.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뭡니까?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으니까 나눠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분할납부도요, 요건을 충족해야 돼.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모하면, 초과하면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나눠내죠. 예,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재산세는 3개월까지 나눠내는데, 이때 분할납부는 누구한테?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 허가사항은 아니더라도 신청서가 들어와야 고지서를 또 만들어주겠죠. 이때 분할납부는 500만 원 이하면은요, 이하면 250만 원은 납부하고 초과 금액만 3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3개월 동안 낼 수 있다. 이를테면 400만 원이면 250만 원 납부하고 3개월 동안에 15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이때 재산세가 분할 납부되면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그죠? 도시지역 안에 재산세를 제외하고, 도시지역분 빼고 원래 재산세의 20%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는데, 재산세가 분할 납부되면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비율만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요거. 다음, 재산세 납부 유예가 있어요. 납부 유예. 이건 뭡니까? 재산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 소득은 없고 연령은 많고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납부유예 사망할 때까지 미뤄줄 수 있죠. 이때 모든 다음 요건을 다 보했을 때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요거 충족했을 때 납부유예 허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이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9억을 초과하는 주택 포함해서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두 번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가, 연령이 충족되던가, 연령 관계없이 5년 이상 가지고 있던가, 요렇게 해당이 되거나 요렇게 해당이 되면 납부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년도 총급여 직전년도 기준으로
총 급여가 얼마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 이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요, 당해년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부하라 초과, 그럴 때 담보를 제공하면서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만료 3일 전까지는 신청서 제출하고 뭘 제공하라? 담보를 제공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유예해줬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이 하나인데 2개, 3개가 됐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그럴 때는 취소하고, 그죠?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사망 또는 뭐 그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바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부분에 우리 납부유예 제도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국세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도움이 됐다 그러면 애정 표시, 그죠? 좋아요, 구독 표시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